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분주하고 머릿속이 복잡하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본래의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불안감은 그저 기분 탓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대한 힘의 시작입니다. 첫 생각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시작된다면 그 에너지는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업무,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스며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고요한 명료함과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맑아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대신 당신이 하루를 이끌게 됩니다. 집중력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당신에게 진정한 승리는 혼돈속이 아닌 그 혼돈이 시작되기 전의 고요함 속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선한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목적을 향한 깨어남.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에게 강력한 선택권을 줍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그저 정처 없이 표류할 것인가.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당신의 하루 전체,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온갖 방해 요소들이 당신을 집어삼키기 전 이른 새벽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가장 큰 힘을 발견했습니다. 산업계의 거인이었던 카네기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코 우연히 부와 성공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루의 첫 1시간을 시작으로 순간순간 자신의 성공을 정교하게 비전했습니다. 그에게 아침은 단순히 또 다른 24시간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위대한 걸작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습관이 아니라 목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어떻게 끝맺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눈을 뜬 후 첫 1시간은 당신 삶이라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태양이 대지에 입맞춤하기 전, 수많은 회의와 약속이 잡히기 전, 당신에게는 신성한 순간, 즉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와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가 당신을 정의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하루를 정의할 것인가. 아무런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결국 상황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의 기분은 날씨나 뉴스, 혹은 다른 사람의 계획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연히 바라기만 할 뿐 결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늦잠을 자고 허둥지둥 일과를 처리하며 자신의 삶이 통제불능 상태인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침을 신성한 의식처럼 여깁니다. 명상하고 미래를 시각화하며 일기를 쓰고 하루를 계획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동력을 부여하는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잠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좇기 위해 깨어납니다. 그들은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그 길을 걸어보았기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명료함은 힘이며 그 명료함은 아침의 고요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고 당신의 생각이 방해받지 않을 때 당신은 진실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이 1시간 동안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씌우는 가면과 기대를 벗어던지고 가장 깊은 곳에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카네기의 아침은 잡념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며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위대한 삶은 거창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혼란스럽고 분주하며 방향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영감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영감이 되는 아침을 설계하십시오. 내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이상적인 하루를 그려보십시오. 힘차게 움직이고 명확하게 말하며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꿈이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그 비전이 당신의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느릿느릿, 게으르게가 아니라 긴박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은 표류하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로 당신처럼 깨어있고 자각하며 목적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선장이고 아침은 당신의 나침반이며 오늘은 당신의 바다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항로를 선택하십시오. 둘째, 목표 설정의 힘. 하루를 시작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검토하는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을 침범하기 전, 온갖 방해 요소들이 당신의 집중력을 희석시키기 전, 당신은 잠시 시간을 내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 목표 설정이라는 단 하나의 의도적인 행위가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결코 우연히 위대함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행운의 일격이나 우주가 던져준 무작위적인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에디슨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머릿속에 떠다니는 모호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만질 수 있고 구체적이며 손으로 직접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목표는 그가 꿈꾸는 미래를 향한 신중한 발걸음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글로 적을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해야 할 일 목록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의 자신에게 헌신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며 지켜진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평범한 삶과 위대한 삶의 차이는 종종 이 단순한 습관에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매일 검토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닌 매일 아침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노트나 일기장을 꺼냅니다. 오늘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3-4가지 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완수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자부심, 발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느껴보십시오. 이 간단한 의식은 당신을 정신적으로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 전체가 기회를 포착하고 유혹에 저항하며 행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환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뇌과학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뇌에 목표를 제시하면, 특히 그것이 글쓰기와 시각화로 강화될 때 뇌는 배경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필터링하고 결정을 내리며 행동을 유도합니다. 마치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꾸준히 방향을 가리키는 내면의 나침반을 켠 것과 같습니다. 에디슨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 도전, 실험,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발명과 모든 획기적인 발견은 이러한 습관적인 명료함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성취는 고립된 천재성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화되고 집중적이며 매일의 노력이 쌓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신이 그와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전구를 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아침을 되찾고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빼앗으려 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당신의 운명을 빚을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적으십시오. 장기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실행 계획까지 말입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적은 후에는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완성된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발표를 끝내고 어려운 전화를 걸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산책을 하고 책의 한 챕터를 읽는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당신의 감정적 동기는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상상된 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감정, 명료함, 그리고 반복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더 생생하게 볼수록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시각화하고 최고의 공연자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마음속으로 성공을 예행 연습하는 이유입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당신의 무대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글로 적혀 있습니까?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적절한 기분이나 순간을 기다리는 떠다니는 아이디어일 뿐입니까? 기다리지 마십시오. 순간을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매일의 목표 설정 습관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당신이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순간들은 복리처럼 쌓입니다. 하루가 모여 주가 되고 주가 모여 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우연이 아닌 선택에 의해 비범한 무언가를 구축해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완성된 형태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침의 고요 속에서, 당신의 펜 끝에서,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 속에서 빚어집니다. 에디슨이 그랬던 것처럼 명료함과 목적, 그리고 표류하기를 거부하는 의지를 가지고 매일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글로 적고 완성을 시각화한 다음 나아가 그것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셋째, 아침의 추진력을 활용하라. 추진력, 즉 모멘텀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성취의 동력을 공급하는 조용한 엔진이며 생산적인 삶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추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들은 단순히 시계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당신이 하고, 느끼고, 성취할 모든 것의 발사대입니다. 생산적인 시작에서 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면 당신은 성공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증거를 과거에서 찾아보십시오. 존 디. 록펠러와 같은 산업계의 거물들은 우연히 성공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시간 성공을 설계했으며 그들의 비밀 무기는 바로 이른 아침의 생산성이었습니다. 세상이 꿈틀거리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도를 행동으로, 꿈을 청사진으로 바꾸면서 말입니다. 록펠러는 황금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시작은 막을 수 없는 추진력을 만든다. 당신이 힘과 명료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과업, 특히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은 촉매제가 됩니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나는 진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승리와 함께 하루의 나머지 부분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성취감을 횃불처럼 들고 당신의 길에 있는 다른 모든 과업을 밝힙니다. 차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허둥지둥 마치고 오전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일을 시작합니다. 이미 뒤처진 느낌을 받으면서 말이죠. 다른 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 가장 힘든 과업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것을 끝냅니다. 누가 더 자신감 있고 더 활기차며 더 통제력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추진력의 마법입니다. 일단 그것을 느끼면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심리학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을 일찍 완수하면 뇌에서 보상 반응이 촉발됩니다. 그 성취감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의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당신은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강력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하는 다른 모든 일에 스며듭니다. 회의는 더 목적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작은 업무들도 더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추진력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가장 큰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고 일찍 정복하면 당신은 회피의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미완성된 일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확실한 승리로 대체합니다. 당신은 방어적인 사고방식에서 공격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며 그 전환은 당신의 하루 전체의 경험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에 관한 것입니다. 미루는 것보다 규율을, 불안보다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움직임의 패턴을 만들어 그것이 리듬이 되고 결국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행하는 하나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이 저녁이 되면 거대한 결과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첫 번째 전투는 무엇입니까? 미뤄왔던 힘든 대화입니까? 깊은 집중이 필요한 복잡한 보고서입니까? 당신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운동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먼저 직면하십시오. 몸이 풀린 후가 아니라 타이밍이 완벽하게 느껴질 때가 아니라 가장 먼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기다린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더 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그 일은 당신의 에너지와 주의력을 더 많이 소모합니다. 하지만 일찍 처리하면 당신은 그 무게를 어깨에서 덜어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아침을 선언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오늘 나는 추진력을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직접 만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규율, 당신의 추진력,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바로 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루를 이길 것입니다. 넷째, 매일의 습관으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라.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종종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 속에는 놀라운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날의 여명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성장을 위한 전쟁터이며 앞으로 닥칠 모든 일에 대비하여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준비시키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윈스턴 처칠보다 더 잘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영국의 조타수 역할을 했던 처칠은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모든 지평선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 명료함, 그리고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불굴의 의지를 통해 단련되었습니다. 처칠의 아침은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일상적인 반복이 아니라 포화 속에서의 리더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맞이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부여된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이며 도전할 때마다 더 강해지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모든 힘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그 근육을 훈련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기회를 잡느냐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작은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앉아있는 것이 더 쉬울 때 걸으십시오. 시작한 것은 끝을 맺으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유능하고 규율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작은 불편함의 행위 속에서 당신의 결의는 단련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역경이 닥치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훈련합니다. 그들은 불편함에 선제적인 사고방식으로 맞섭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않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바로 정신적 강인함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고군분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은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따라가며 밟아야 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도전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어려움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바뀝니다.
당신은 고통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인격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인내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아침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들어오기 전에 자신과 함께 앉으십시오. 숨을 쉬고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오늘 더 강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편안함이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대화이든 힘든 결정이든 만족을 미루는 것이든 그것에 기꺼이 뛰어드십시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회복 탄력성은 거창한 제스처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규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잠을 더 자고 싶을 때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 때 계속하기로 결심하는 것, 인생의 바람이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때 굳건히 버티는 것입니다.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갈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매일 아침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루를 만나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하루를 맞이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기르는 힘은 당신의 갑옷이 됩니다. 인생이 시끄러워질 때 그것은 당신 곁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게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준비됨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쳐올 때, 그리고 시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된 상태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회복 탄력성을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매일의 의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힘을 기를 것인가, 아니면 하루가 당신을 빗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전자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일출을 당신의 대장간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도전을 당신의 훈련장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불편함의 순간을 위대함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삼으십시오. 회복 탄력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아침마다 말입니다. 5째,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가장 깊은 믿음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 당신이 얻는 결과, 그리고 당신이 인지하는 한계, 그 모든 것은 당신 마음의 조용한 방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뿌리 내리도록 허락하는 생각들입니다. 산업과 운송을 재정의한 헨리 포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은 옳다. 이 단순한 진실 속에 개인적 성취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포드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의 엔진이었고 규율은 그의 핸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하얀 캔버스, 즉 당신의 삶을 빚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목표를 세우기 전, 과업에 뛰어들기 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성공의 가능성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막연하고 희망적인 방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긍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유능하다. 나는 집중력이 있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도전을 극복할 것이다. 나는 가치를 창조한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당신이 원하는 결과와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이 의심, 두려움, 한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의 발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 목적, 명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침의 긍정확언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잠재의식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감정과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될 때 그것들은 뇌를 재구성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희망하는 자에서 아는 자로 바꿉니다. 믿음은 편안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인내를 보장합니다. 그것은 모든 행동이 기대는 기초입니다. 믿음이 강할 때 실패는 디딤돌이 되고 좌절은 멈춤 신호가 아닌 방향 전환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성취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판, 의심,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침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사명에 대한 믿음은 더 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부서뜨렸을 폭풍우를 헤쳐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어나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믿음으로 시작할 때 당신은 허락을 구하기 위해 밖을 내다보는 것을 멈춥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만의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불확실성의 정신적 안개를 걷어내고 목적과 정확성을 가지고 하루를 걸어 들어갑니다. 마음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생생하게 상상하고 감정적으로 긍정하는 것을 마음은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음을 주입하면 마음은 그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생성할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인내의 연료를 공급하며 내면의 저항을 잠재울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의심이 자리 잡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꽃이 피어야 할 곳에 잡초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정신적 작업장입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 어떤 종류의 삶을 건설할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으십시오. 믿음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당신의 현실은 운명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저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 말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힘을 선택하고 명료함을 선택하고 믿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그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섯째, 열정과 목적을 길러라. 열정은 비범한 성취를 위한 연료입니다. 그것은 수면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대담한 행동과 용기 있는 꿈을 조용히 이끌어갑니다. 열정이 없다면 가장 잘 계획된 길조차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면 모든 순간이 의미 있어지고 모든 좌절이 견딜만해지며 모든 아침이 위대함을 향한 부름이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단지 전략만으로 상상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 즉 끊임없이 타오르고 비전을 제시하며 결코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그것을 건설했습니다.
테마파크, 장편 애니메이션, 상징적인 캐릭터들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어떤 장애물도 그 빛을 흐리게 할 수 없는 생생한 꿈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아침은 의심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목적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매일 그는 자신이 세상에 가져오고 싶은 기쁨, 경의, 희망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 역시 그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상의 겹겹이 쌓인 층 아래 묻혀 있거나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무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은 당신에게 그것을 다시 점화할 기회를 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가? 한때 내 영혼을 뒤흔들고 긴급하게 움직이게 했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이것들은 한가한 마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당신의 핵심으로 되돌려주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당신을 다시 연결해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잘 가꾸어질 때 평범한 날들을 의미 있는 모험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당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될 시간을 가지십시오. 꿈을 다시 방문하고 소리내어 말하고 마음속으로 보십시오. 당신이 감동시키고 싶은 삶,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변화, 당신이 모든 결정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열정은 끊임없는 흥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된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깊이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양분을 공급할 때 그것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동기가 사라졌을 때조차 행동에 연료를 공급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길이 험난해질 때 계속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열정을 불에 비유해 보십시오. 돌보지 않으면 깜박거리다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돌보면 그것은 자라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온기와 빛을 발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아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계획하는 과업이나 설정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감정적인 불꽃 말입니다. 장애물은 나타날 것입니다. 긴 하루, 실패, 피로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열정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 순간들은 당신을 무너뜨릴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월급이나 직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편안함보다 더 큰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열정, 당신이 매일 아침 되돌아가야 하는 그 열정에서 옵니다. 당신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 열정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음이 스며들기 전에 자신에게 그 선물을 주십시오. 5분, 10분, 당신의 사명에 대해 성찰하고 목표 뒤에 있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당신의 가슴을 채우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고 첫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매일 열정을 기를 때 당신은 만들어내거나 흉내낼 수 없는 내면의 동력을 깨우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이며 날 것 그대로이며 산을 움직입니다. 의심의 순간에는 당신에게 속삭이고 승리의 순간에는 외칩니다. 그것은 당신을 회복력 있고 집중력 있으며 깊이 만족하게 만듭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성취는 열정에 의해 구동되었으며
당신의 성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지 계획만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열정이 당신 아침의 맥박이 되게 하십시오. 그 불을 지피고 그것이 당신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정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는 삶은 멈출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7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매일 아침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결심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밀려들기 전 새벽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화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하는 투자보다 더 위대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매일 의도적으로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규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비록 변변치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지적으로 민첩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시간을 독서하고 성찰하며 훗날 국가를 형성할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의 지혜는 특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끈기에서 왔습니다. 링컨은 매일 아침이 자신의 관점을 확장하고 사고를 정제하며 리더십의 무게에 대비하여 영혼을 준비시킬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길을 따르기 위해 거창한 자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단지 책 앞에, 질문 앞에, 호기심 앞에 나타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평생 학습자는 졸업장이나 직함으로 정의되지 않고 사고방식으로 정의됩니다. 그들은 각 일출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책의 한 챕터를 읽든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든 매일 아침 배우는 행위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되어가고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그 사고방식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침 학습은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집중력을 강화하며 하루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진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자만심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의 마음가짐은 겸손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해해야 할 것이 항상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을 칼날에 비유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갈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갈면 그것은 정밀하고 적응력 있으며 강력해집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의 의도적인 학습으로 당신은 칼날을 날카롭게 유지합니다. 당신은 업무에서 더 효과적이 되고 대화에서 더 사려 깊어지며 도전에서 더 회복력 있어집니다. 적응력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학습은 적응력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성장할수록 더 많이 이끌 수 있습니다. 학습을 멈춘 사람들은 경직되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배우는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적응하고 해결하고 일어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10분, 15분, 20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당신의 지혜의 원천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전기일 수도, 철학일 수도, 새로운 언어일 수도, 실용적인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훑어보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메모하고 성찰하고 적용하십시오. 학습을 수동적인 일과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드십시오. 성장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응의 분주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의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배울 준비가 된 마음으로 아침에 앉을 때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로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어떻게 내 사고를 확장했는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링컨은 하룻밤 사이에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조용한 연구, 끊임없는 호기심, 깊은 성찰을 통해 위대해졌습니다. 그의 아침은 산만함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아침도 그렇게 만드십시오. 단지 몸을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마음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습관에 전념하고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이 당신의 힘, 지혜, 그리고 유산의 새로운 층을 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매일 아침 배우는 사람이 매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째, 역경 속에서의 적응력. 역경에 대한 당신의 유연성이 당신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인생은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도착하여 당신의 대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응력입니다. 부러지지 않고 구부릴 수 있는 능력, 목적을 잃지 않고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오래 지속되는 위대함의 표식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승리는 완벽한 조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변했을 때 적응하는 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변화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성이 적이 아니라 초대장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장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일어서라는 초대장 말입니다. 시장은 변동했고 트렌드는 사라졌으며 위기는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좌절을 보는 곳에서 해결책을 보도록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침 일과에는 이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새벽은 새로운 시작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아침의 고요함을 이용하여 정신적 유연성을 구축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무엇이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나는 어떻게 침착함과 명료함으로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적응하는 자신을 시각화하십시오. 성공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에도 대비하십시오. 적응력은 사고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를 방해물로 본다면 당신은 그것에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향지시로 본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개인들은 단지 변화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계획의 상실을 애도하지 않고 현실에 맞춰 더 나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역경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잠시 멈추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으십시오. 여기에 성장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이 장애물 아래에 어떤 이점이 숨겨져 있는가? 이 관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를 하기 전인 매일 아침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것에도 대비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힘이고
자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적응력의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민첩해지고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움직입니다. 적응력을 아침 의식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불확실성을 통해 성장했던 과거의 상황들을 성찰하십시오. 오늘 유연하게 대처할 한 가지 방법을 적으십시오. 당신에게는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료함, 즉 목적의 명료함과 사고방식의 명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것만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인생은 항상 당신을 시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계획은 틀어지고 사람들은 실망시키며 상황은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방성과 적응력의 정신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화할 것입니다. 모든 도전을 디딤돌로, 모든 좌절을 더 나은 것을 위한 발판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적응할 때 당신은 성장합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 당신은 이끕니다. 그리고 당신이 역경을 통해 이끌 때 당신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스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조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일어설 준비가 된 상태로 매일을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적응력은 당신이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진정한 척도입니다. 아홉째, 감사하는 마음가짐. 감사는 인식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일어나는 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 해석을 더 강력하게 다듬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로 아침을 시작하면 당신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정의되는 하루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지혜와 내면의 힘으로 유명했던 엘리너 루스벨트는 감사를 매일의 실천으로 삼았습니다. 개인적인 시련과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좋고 옳고 축하할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습관은 단지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 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격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연민으로 이끌고 목적으로 말하며 우아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단지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도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당신의 생각을 흐리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한때 바랐던 것 중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주위에는 어떤 소박한 기쁨들이 있는가? 어려움을 통해 나는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삶을 일련의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모음으로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태도를 기릅니다. 그것은 감정 이상이며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는 관점, 즉 렌즈입니다. 그리고 그 렌즈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도록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당신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멈추고 더 현재에 충실하고 더 희망적이며 더 생기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행복감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당신의 주의를 없는 것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비평가를 잠재우고 내면의 평화를 깨웁니다. 관계는 감사의 토양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당신은 더 깊이 연결됩니다. 더 주에 깊게 듣고 더 쉽게 용서합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세계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유대를 강화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장애물은 감사의 렌즈를 통해 볼 때 그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좌절은 스승이 되고 실패는 피드백이 되며 지연은 숨겨진 선물이 됩니다. 감사는 이야기를 변화시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한때 벽이었던 곳에 문을 엽니다.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한 13가지를 적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작은 것들이 가장 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친절한 말 한마디, 신선한 공기 한 모금. 이러한 인식들이 당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감사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잘 되어가고 있는 것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성찰하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사로 시작할 때 당신은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성공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세상은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와 같은 혁신가들은 단지 꿈만 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비전에 따라 행동했고 세상을 바꾼 유산을 창조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내일을 빚고 당신의 유산을 정의할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의 행동이 나의 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의미 있는 성취를 향해 매일 의도적인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위대함은 단지 숙고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아침이 당신에게 단호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꿈이 손에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알면서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아침을 끌어안고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십시오.